이준석 전 대표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핵관 정계 은퇴 힘을 보태보자, 당원 가입해달라. 이번엔 이런 독려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갈수록 강해지고 요번에 이제 이 가처분 관련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뭐 오늘 내일 본인들은 상당히 더 조마조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그 기소 의견 송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정치인으로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장기전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오늘 가처분 결과 오늘 내일 나온답니까? 뭐 이르면 오늘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주 내에는 나온다라고 하니까 네. 오늘은 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전선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 비난은 이제 최근에는 며칠 동안은 좀 이렇게 잦아들고 윤핵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선을 만드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윤핵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기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았지만은 많은 사고를 쳐가지고 이거에 책임 정치에 어긋난다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추천을 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박순애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하고 사실상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책임 정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선을 만드는 건데 오늘 뭐 윤리위도 저녁에 열리는데 거기에서 뭐 이준석 대표 징계가 추가 징계가 논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전선을 만듦으로써 윤핵관 대 이준석 그리고 혁신 대 책임 정치를 안 하는 사람들 비선 라인들 이런 식으로 조금 전선을 만들어서 길게 가져가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호기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은 일단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기조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장기전으로 가져갔을 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 지금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이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가느냐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느냐 또는 어떤 분기점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작가가 다 쓰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 드라마를 바꿀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는데 단지 한국인의 정치적 정서에 어떤 게 있냐면은 누구든지 심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의 동력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난번 그 경축사 광복절 100일 기자회견에서 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갖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시작은 그 뭡니까 체리 따봉인가 뭐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후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면은 저 사람이 그 토사구팽 당해서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 하더라도 지금 전국이 안정돼서 국정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진짜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가 오히려 그 변수가 되지 두 행위자 양측의 행위자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작용 반작용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드라마라 말씀하셨는데 드라마 중에서 이제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고 아까 존 스튜어트 밀이 주먹을 여기까지 휘두르는 거는 자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주먹이 이렇게만 날아가도 이거는 본인한테는 위협이거든요. 저는 쌍방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의 폭탄들이 국민들을 위협하는 게 아닌가 좀 쌍방 다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정호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거의 대부분 동감하고요.
지금은 조금 말을 좀 줄이고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그리고 당이 어떻게 이제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준석 대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의 지지도와 인기가 올라갔을 때는 말을 줄였을 때예요, 사실. 예,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아예 뭐 말을 닫으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만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퇴로가 없기 때문에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정치력을 좀 당내에서 발휘해서 퇴로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정치력을 지금 발휘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사태의 비극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환경적 변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당대회 시기잖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년 초 1, 2월 얘기를 하던데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못 간다. 당이 비상 상황인데 올 연말에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하는 게 낫고 예. 또 뭐 본인들이 생각이 있건 없건 간에 권성동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하면 본인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또 지금 그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 하면 예. 이준석이 징계 끝나가지고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준석을 내몰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야? 라는 뭐 이해 또는 곡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고 적어도 주호영은 중립적으로 당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비대위원장으로서 사력을 다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야지 여기서 주호영 흔들린다 아니면은 주호영도 윤핵관이네 이런 소리 듣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위상에도 상당히 금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력 발휘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른이 주호영 위원장 지금 잘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 사실 평가하기는 너무 짧아요. 시작하자마자 김성원 의원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력에 이제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가장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을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생각지도 못한 안들을 가지고 뭔가 만나게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력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거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훌륭하신 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윤핵관은 아니죠? 윤핵관입니까? 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인지 아닌지 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그의 언행이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당을 방향성 있게 끌고 가는지 그거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그 강력한 그립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간다 해가지고 적어도 주호영 비대위 체제 하에서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은 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여전히 정체 상태면 못하는 거고 또 윤핵관이라고 불렸을 때 올라가면 윤핵관에 대해서 대중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윤핵관이라고 의심하는데 지지도가 내려가면은 윤핵관이 자성할 일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질문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정 의원님께 지금 이제 복지부 장관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몇 개 언론에 이제 거명 보도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적인 평가라는 거를 전제로. 저도 순전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는데요. 과연 그 대통령이 정말 나경원 전 의원을 복지부 장관으로 생각해서 언론에 뜬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그렇게 추정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권에는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자가 발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회의장이 와가지고 그런 제스처를 씀으로써 이제 협치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랬고요. 복지부는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연금 개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 예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부가 하는 일이야말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교육부 장관 몇 번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인사 뭐 난맥이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적어도 복지부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좋아, 내가 아주 협치 정말 제대로 해보겠어라는 차원으로 야당 한번 추천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통령일수록 그 장관 하나 뽑을 때 자당 출신이 아닌 타당 뽑은 경우가 많거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그랬고요. 오바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장관들이 잘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잘했다고 칭찬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딴 사람 뽑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잘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통령 지지도 요번에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것보다 아주 단번에 확 올리는 예. 차원으로라도 아니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 국민이 50%만 있는 게 아니 개인 생각 얘기하라 그래서 저는 그냥 자유롭게 해봤습니다. 네, 혹시 뭐 추천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뭐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니까요. 혹시 있습니까? 야당 쪽께서?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왜냐면 발언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저는 정호김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진정한 협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같이 나누면서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거든요. 권력을 혼자 가지려고 쥐면 쥘수록 다 손가락으로 빠져나갑니다. 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 우리 정호민 의원님의 어떤 제안을 대통령실에 한번 예. 고민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야 평론가 저희가 모시면 늘 좀 싸우시곤 하시는데 두 분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 그러다가 아주 나라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우리도 느껴요.